카라바오컵 우승 상금은 여기 유로파도 아니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한 경기 비기는 것보다 상금이 작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루TV 성욱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성적과 경기력 양쪽에서 모두 회복세에 있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 리버풀전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무승부를 거둔 것이 아주 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리그에서 탑4 진입,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쩌면 그보다 전에 이룰 수도 있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긴 합니다. 그건 바로 현재 8강전이 진행 중인 카라바오컵이죠. 지난 4월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던 바로 그 대회입니다. 손흥민 선수 오고 나서 챔스 준우승, 또 카라바오컵 준우승, 좀 우승까지는 도달을 못하고 있는데, 토트넘은 올 시즌 이 대회에서 또다시 8강에 올라 있습니다. 웨스트햄을 상대로 4강 진출에 곧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승리를 할 경우 이제 두 경기만 더 이기면 대망의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한테는 프로 경력의 첫 번째 우승이고요. 뭐 연령별 대회인 아시안게임 우승이 있긴 합니다만 클럽에서는 우승 트로피를 아직 들어올린 적이 없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무려 14년 만에 우승이 됩니다. 2008년도에 바로 이 카라바오컵 대회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워낙 그 이후로는 트로피하고 거리가 좀 멀었어서 정말 그 토트넘 팬들, 선수단 모두가 우승에 정말 아주 갈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 이번 대회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카라바오컵이 어떤 대회인지 살짝 살펴보고요. 또 카라바오컵 우승 상금의 놀라운 규모에 대해서도 다른 대회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라바오컵이 어떤 대회인지 알아보려면 먼저 잉글랜드 축구리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잉글랜드 축구에는 참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이게 각 리그별로 위계가 있는 피라미드 시스템, 상위하고 하위는 승격과 강등을 통해서 이제 밀접하게 얽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잉글랜드 축구 피라미드에서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손흥민, 황희찬 두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 아주 리그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4부에 해당하는 리그 2까지가 흔히 말하는 이제 프로리그입니다. 1, 2, 3, 4 이렇게 4개 리그. 1부인 프리미어 리그는 독립적인 사무국이 따로 있어서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에서 관장을 하고요. 나머지 프로리그 3곳, 즉 챔피언십 리그, 리그 1, 리그 2 이렇게 3개 리그는 잉글리시 풋볼 리그라고, 그러니까 EFL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라바오컵이라고 부르는 이 리그컵 대회는 바로 4부까지, 그러니까 EFL이 관장하는 프로리그 팀들까지만 출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EFL 컵이죠, 이 대회가. 자, 1, 2, 3, 4부 총 92개 팀이 참가하는 노가웃 토너먼트 대회인데요. 참고로 FA컵도 있죠. FA컵은 1부에서 저 아래 10부까지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이제 1월부터 이 FA컵 3라운드에 또 가세를 해서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1월 달에 제가 카라바오컵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 올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때 얘기하지 않았던 상금 부분에 대한 디테일, 비교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카라바오컵은 사실 영국에서도 그렇게 권위 있는 대회는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이제 프로리그 팀들끼리 치른다는 그 뜻에서 리그컵이라고 불렸는데, 최근에 이제 EFL컵으로 불립니다만 매번 스폰서가 바뀔 때마다 이름도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에너지 음료인 카라바오사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코카콜라컵, 또 맥주인 맥주인컵이나 워싱턴컵이나 이렇게 불렸던 적도 있습니다. FA컵이 세계 최초의 축구 대회라는 어떤 상징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부 리그 팀들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대회라는, 전국 대회라는 이런 확고한 명분을 아이덴티티로 갖고 있는 반면에, 카라바오컵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대회입니다. 시작도 1960년에 했으니까요. 역사면에서 리그나 FA컵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두 대회는 다 19세기에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고 해도 딱히 얻는 게 크지 않아요. 우승 트로피를 줍니다만 우승한다고 챔스나 유로파리그 티켓을 주진 않습니다.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진출권이 유로파리그에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상금,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엄청 작게 줍니다. 정말 엄청 작아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 팀들은 이 대회에 1군 선수들을 잘 안 내보냅니다. 최소 8강 이상은 가야 이제 그때부터 주전급들을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라든가 챔피언스 리그 같은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회를 메인으로 컨디션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른 대회들에 비해서 업수위 여겨지고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 역시 상금이죠. 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카라바오컵의 우승 상금은 10만 파운드입니다.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죠. 보시는 것처럼 FA컵이 작년에 우승팀 상금을 180만 파운드를 줬으니까 FA컵하고도 뭐 18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나갈 수 있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가장 상금 규모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이런 그 큰 대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장 이번에 토트넘이 실격패한 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아시죠? 여기서도 한 경기 비기면 주는, 그러니까 한 경기, 그러니까 대회 우승이 아니라 조별리그 한 경기를 비기면 주는 프라이즈 머니가 14만 파운드예요. 우리 돈으로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 대회 우승 상금도 아니고 승리수당도 아니고 조별리그 단 한 경기, 그것도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승부수당? 그게 카라바오컵 우승 상금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 선수 연봉도 아니고 주급 정도? 네, 아니 그것도 못 줄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 카라바오컵 우승 상금이라는 거니까 어떤 대회의 권위라는 거는 결국 그 역사나 명분 그게 다 없으면 이제 돈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요. 피파가 만든 클럽 월드컵 보십시오. 원래 근본 없는 스폰서십 대회였는데 피파가 이걸 자기들이 가져가서 글로벌하게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역사도 부족하고 이제 명분도 없으니까 상금을 크게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참가만 해도 250만 달러, 그러니까 30억을 줍니다. 이거 한 경기만 하고 떨어져도 30억 받는 거예요. 우승하면 1000만 달러, 그러니까 120억 원 주고. 그러니까 처음엔 불평불만 많던 빅클럽들도 여기 뭐 거부 못하고 나오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주요 축구대회, 또 축구리그 우승상금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시는 대로 격차가 엄청납니다. 게다가 이 우승상금은 중계권료나 입장 수익 같은 이런 추가 매출이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더 큰 대회일수록 더 실제 참가팀들이 가져가는 돈의 규모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챔스는 진짜 압도적입니다. 우승상금 뭐 우승하게 되면 5,600만 파운드, 거의 한 900억 가까운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유럽 축구 대회 또 토너먼트 대회들은 이제 그 매 라운드마다 조금씩 또 상금이 또 배정이 돼 있어요. 뭐 승리 수당 같이 돼 있고 또 다음 라운드 올라가면 또 라운드 상금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우승 상금 계산은 조금씩 다릅니다. 매 시즌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카라바오컵이 압도적으로 상금 규모가 작다는 거는 달라지지 않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챔스나 유로파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별 상금도 제가 수당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라바오컵 우승 상금은 여기 유로파도 아니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한 경기 비기는 것보다 상금이 작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이 워낙 뭐 UEFA 주간 대회들의 지금 주요 우승 상금이나 경기별 또 수당 같은 거 말씀드린 건데, 여기 챔스 보면요, 전승 우승을 하게 되는 경우에 최대 1,100억 원을 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팀이. 장난 아니네요. 유로파 리그도 우리가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상금 규모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앞에 그 애슬레틱 자료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시즌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이 1,700만 파운드의 클럽 월드컵, 우승하면 클럽 월드컵 나가잖아요. 클럽 월드컵 참가할 때 받는 수당이나 또 유럽 슈퍼컵 나가게 되는 그 수당이나 또 여러 가지가 더해져서 변화가 있다는 거. 여기에다 뭐 중계권료 같은 이런 배당금이 또 더해진다는 거니까 정말 어마무시하죠. 얘기하다 보니까 강팀들이 그 카라바오컵에 전력을 쏟지 않는 그 뭔가 합당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보는 입장에서 좀 맥이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카라바오컵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손흥민 선수와 그 소속팀 토트넘을 그 응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오피셜한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또 가져간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 돈이나 여러 가지 권위 이런 걸 떠나서 분명한 또 목표의식을 주는, 워낙 오랫동안 트로피가 없었던 팀이기 때문에 목표의식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영국은 정말 대회도 많고 경기 수도 많아서 선수들이 좀 혹사를 당하는 경향이 있는데, 컵 대회를 2개나 돌리니까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걸 또 단판으로 안 하고 뭐 4강부터 막 홈앤드 어웨이라고 막 이런 또 시절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좀 선수들이 힘든데, 그의 힘든 어떤 그 고충에 걸맞지 않는 그 작은 규모의 상금은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카라바오컵 그리고 여러 대회들의 상금 규모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볼빠?